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요, 모건 스탠리의 정말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도대체 부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그 숨겨진 메커니즘과 우리가 잘 몰랐던 충격적인 현실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지금껏 투자해온 주식의 대다수가 사실은 당신의 지갑을 적극적으로 갉아먹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에이, 말도 안 돼 하시겠죠? 우리는 보통 광범위한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지난 100년 가까운 시간의 실제 데이터를 쫙 펼쳐보면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극단적으로 편중된 현실이 드러납니다. 자, 오늘 살펴볼 흐름을 짧게 짚고 넘어가죠. 먼저 시장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 완벽한 시장이 가진 아주 놀라운 역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부의 창출에 관한 충격적인 통계, 주가 가격의 정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 생태계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패시브 투자로의 거대한 이동까지 싹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시장 효율성의 정의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장을 그냥 거대한 카지노라고 생각하기보단 철저한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일종의 엔진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동차 엔진에 연료를 넣으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차가 앞으로 굴러가잖아요. 주식시장도 원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라는 연료를 꿀꺽꿀꺽 마시고 그 기업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는 자산 가격이라는 결과물을 뱉어내는 거죠. 결국 시장은 정보를 가격으로 바꿔주는 거대한 기계인 셈입니다. 이 개념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노벨상을 받은 유진 파마 교수의 효율적 시장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떠도는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가 이미 주식 가격에 아주 투명하고 완벽하게 싹 다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주제, 완벽한 시장의 역설로 넘어가면 아주 재미있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시장이 그렇게 완벽하게 잘 돌아가야 한다면서 왜 오히려 시장에는 약간의 결함이 필수적인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엔 아주 근본적인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파마 교수의 말처럼 시장 가격이 이미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해서 그야말로 완벽하다면 도대체 누가 피곤하게 밤새워가며 기업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뉴스를 분석하겠어요? 어차피 숨겨진 가격 오류를 찾아내서 돈을 벌 기회가 단 하나도 없을 텐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그로스만 스티글리츠 역설이 등장합니다. 진짜 기가 막힌 통찰인데요. 시장은 사실 약간 어설퍼야 합니다. 즉, 효율적으로 비효율적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시장 가격에 약간의 틈새가 존재해야만 발빠른 투자자들이 이거 저평가됐네? 하고 숨겨진 정보를 찾아낼 동기가 생기니까요. 이들이 미친 듯이 정보를 찾아 시장에 반영해줘야만 이 거대한 엔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부의 창출 현실, 일명 2%의 환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밤낮으로 굴리는 이 불완전한 엔진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과연 얼마나 짭짤하게 부를 창출해 주었을까요? 와, 이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핸드릭 베센빈더 교수가 무려 28,000개가 넘는 기업의 역사를 싹 다 조사해 봤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59%의 주식은 사실상 투자자들의 부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39%는 끼케야 단기 국채이자 정도를 간신히 맞췄고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시장에서 만들어진 79조 3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부의 90% 이상을 전체 주식의 단 2%, 아주 극소수의 기업들이 다 벌어다 줬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쏠림 현상,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시장 전체가 벌어들인 돈의 무려 20%가요, 고작 5개 개별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단 5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 전체를 산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게 숫자로 명확히 증명된 셈이죠. 이제 네 번째 파트인 시장 정확성 평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처음에 매겨진 주식이 그 회사가 평생 벌어들일 돈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보지라즈 연구팀의 이 표를 보시면 참 씁쓸한 현실이 보입니다. 전체 기업의 거의 71%가요. 자신들이 평생 벌어들인 실제 수익으로 처음에 높게 형성됐던 초기 주가를 전혀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에만 비쌌지 실속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평균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주식의 평균 비율을 보면 0.9가 나와요. 얼추 초기 주가의 90% 정도는 벌어들인다는 거니까 꽤 정확해 보이죠? 그런데 딱 중간에 있는 놈을 고른 중간값을 보면 고작 0.2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반적인 주식 절반 이상은 처음 가격의 20%조차 못 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상위 2%의 엄청난 승자들이 대다수의 깡통 주식들의 폭망한 성과를 뒤에서 하드캐리하고 있었다는 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천재적인 금융 이론가 피셔 블랙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건 무슨 소수점 단위까지 정밀하게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가치의 절반에서 2배 사이 어딘가에 가격이 대충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시장치고는 오차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나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패시브 투자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태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이 어설픈 가격 오류를 제자리로 돌려놓던 시장의 사냥꾼들, 즉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하나둘 생태계를 따놔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차트 좀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3조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패시브 인덱스 펀드와 ETF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확히 그만큼의 돈, 3조 2천억 달러가 액티브 펀드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죠. 물론 패시브 투자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부를 창출하는 상위 2%의 슈퍼스타 주식들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소유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액티브 매니저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시장 가격표에 그냥 무임승차만 할 뿐이에요. 스스로 흙먼지 뒤집어쓰며 적정 가격을 찾아내는 일에는 단 1도 기여하지 않거든요. 그럼 돈이 다 빠져나간 액티브 매니저들은 진짜 무능한 걸까요? 사실 데이터를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꽤 능력이 좋아요. 가격과 가치 사이의 틈새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평균적으로 67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의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막상 거래 수수료 내고 세금 떼고 거기다가 본인들이 가져가는 비싼 운용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면 정작 투자자들 손에 떨어지는 초과 수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객들이 액티브를 떠난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전체 생태계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액티브 매니저들이 수수료는 좀 비싸게 챙길지 몰라도 사실 이들은 시장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난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돌아가는 가격을 억지로라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시장이라는 기계가 뻑뻑해지지 않게 계속해서 생명수 같은 유동성을 뿜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이고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수조 달러의 거대한 자금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패시브 인덱스로만 계속 흘러들어가서 땀 흘려 가격을 찾던 액티브 매니저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멸종해버린다면 과연 이 반대편에 서서 진짜 기업을 연구하고 고장난 시장 엔진을 수리해가며 계속 돌려줄 사람은 도대체 누가 남게 될까요? 이 흥미롭고도 서늘한 질문 여러분도 한 번쯤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